생리하기 전에 단 거 되게 많이 땡긴다고 여자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건 과학이었어. 떡볶이나 초콜릿은 역시 과학이었다. 남자친구한테 유난히 짜증을 내가 내고 있더라. 선생님 저 PMS마다 이 이별 위기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보다 더 거대한 채널인 우리 동네 산부인과라는 채널 아실 겁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구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곳에서 메인 MC 역할을 맡고 계신 홍혜리 선생님을 오늘 함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여초 집단에 있다가 이렇게 남초 집단에 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홍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동네 산부인과라는 산부인과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부자들 선생님들하고는 이제 강의하는 자리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봄날에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동산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우리 동산이 저희 채널보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늦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지금은 저희보다 무려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많은 거대 채널로 성장을 했는데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어요, 선생님. 사실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안 하던 시절에 운 좋게 이제 산부인과 채널은 진짜 뭔가 많이 없었고 되게 운이 좋았고 저희가 원래 되게 3명이 친하던 사람끼리 그냥 이 채널을 과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거침없이 막 얘기한 거를 내보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특혜를 받았죠. 산부인과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들을 리뷰하면서 구독자 수가 좀 많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저희도 3명이 진행을 하지만 선생님들도 3분이서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랑은 이제 결이 다르다 느꼈던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편하게 진짜 하담 나누듯이 얘기를 티키타카로 많이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저희 과가 장점이 뭐냐면 약간 더럽고 야한 얘기를 막 해도 어느 채널에서 사실 노콘 노색 이렇게 막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어서. 아, 그쵸. 컨텐츠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단 한계가 이제 저희가 다 기혼자다 보니까 한날은 명절에 이제 시댁 그 큰 집에 갔는데 이제 큰 TV로 저희 유튜브를 띄워놓으셨는데 하필 그 콘돔 얘기를 하고 있는 영상을 띄워놓고 어르신들이 다 보셔서 남편 막 찔러가지고 빨리 꺼 해서 이제 아무튼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잡아본 게 바로 월경전증후군 PMS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뭔가 전문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남자 3명이서 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도 틀에 박힌 얘기만 하게 되고 좀 뻔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셔서 특히 여자 선생님 모셔서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월경전증후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거고 또 산부인과적으로는 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경전증후군이라는 거는 사실 환자분들이 이제 오히려 의학용어 PMS라는 얘기를 요새는 또 되게 많이 알고 저 PMS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생기기는 하셨어요. 월경전증후군이라는 거는 배란이 되고 생리하기 전에 그 사이클릭하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체적이나 기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약간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내 사회생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체적인 증상보다 기분적인 게 메인이 되면서 정말 우울증 같은 거 진단하실 때도 정신과 선생님들도 늘 이 사람이 사회생활이 되나 안 되나 요거를 판단하시잖아요. 사이클릭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분 장애들이 사회생활을 좀 저해할 정도가 된다 하면 저희가 PMDD라고 해서 더 디스포릭 디스오더 이렇게 해서 아예 병으로 신드롬을 넘어서서 조금 더 심각한 그 형태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죠. 월경전 불쾌 장애 네, 거죠. 불쾌 장애까지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 기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교과서에 봐도 원인이 되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 게 한 10대 개 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공통되게 얘기하는 거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뭐 프로게스테론은 좀 낮아지고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은 좀 높은 상태에서 살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호르몬들이 사이클릭
사이클릭하게 계속 변화가 있는 것들이 메인 문제라고 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네, 신경 전달 물질, 그 세로토닌이 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 생리하기 전에 단 거 되게 많이 땡긴다고 여자분들 얘기하잖아요. 떡볶이, 뭐 초콜릿, 뭐 자극적이고 그런 탄수화물이 많이 땡긴다고 돼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 약간의 저혈당, 그것도 그 생리전 증후군, 월경전 불쾌 장애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과학이었어. 떡볶이나 초콜릿은 역시 과학이었다. 그런 사실 기전은 정확하진 않지만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시기가 배란이 되고 난 뒤에 생리하기 직전까지고요. 그 시기에 반복적으로 감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신체의 불편감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월경전 증후군, 그리고 그게 좀 더 심해지는 감정적 변화를 월경전 불쾌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맞아요. 이 증상이 어떤지는 이제 저희는 사실 네. 경험해보지 못한 거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예, 선생님께서 혹시 PMS를 좀 경험하신 바가 있으시다면은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붓는 느낌이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히 내가 더 먹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손발이 되게 붓거나, 그리고 아랫배가 약간 선생님들도 배탈 났을 때 가스 찬 것처럼 이렇게 벙벙한 느낌 있잖아요. 배가 설사하기 전에 그런 부글거리는 느낌? 근데 뭐가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느낌이 이제 계속 있는 것. 환자분들이 또 많이 불편해하는 게 유방통이거든요. 가슴이 계속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뭐 속옷에 스치기만 해도 되게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신체 증상들이 메인이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변화들, 짜증이 엄청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우울해 하신다든지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든지, 사실 이유 없이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PMS 기간에는 늘 잠만 자야 된다, 출근을 못할 정도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보는 신체적인 증상, 감정적인 증상들이죠. 뭔가 저희는 어쨌든 정신과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인 변화들, 맞아요. 특히 이제 주기에 맞춰서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눈물 많아지고 이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쭤보게 되는데, 확실히 좀 산부인과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왜냐면 그 시기에 배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검사해보면 검사 다 정상, 뭐 피검사 해봐도 다 정상. 근데 난 배가 계속 아프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PMS로. 이 PMS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동산에서도 다루신 바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PMS를 관리하시는 방법으로 야지를 선택해서 드시고 계신다. 피임약이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관리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이제 피임약, 야즈라는 피임약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그 피임을 위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한 8년 정도 먹었거든요. 저는 너무 편했어요. 이제 피임도 되고 이제 출혈 주기도 되게 잘 맞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PMS를 이걸로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야즈가 잠깐 끊긴 적이 있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하필. 겨울에 좀 더 사람이 우울해지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딱 겨울이었는데 정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이제 아이돌 친구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또 그분의 되게 슬픈 노래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나오고 있었는데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막 울면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권정은 선생님한테, 우리 동생 권정은 선생님한테 미치겠다, 눈물이 주체가 안 돼, 막 그랬더니 언니 PMS인 것 같아, 야즈 빨리 다시 먹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야즈를 다시 복용하면서 제가 제 패턴을 한번 봤거든요. 짜증이 확실히 덜 나는 거예요. 저는 뭐 신체적인 변화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의사들은 약간 통증에 좀 둔한 편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넘기는 감이 있죠. 그냥 뭐 네네. 이 정도 아픈 게 뭐가 뭐 병원 꼭 가야 될 일이야, 그쵸,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편이 있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 변화는 특히 제가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투사를 하거나 하면 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야즈를 다시 먹으면서 제가 봤더니 안 먹던 기간보다 이 가족들한테 짜증을 조금 덜 내고 있더라고요. 빈도가 줄었군요. 네.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이 야즈라는 그 피임약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드로스피레논이라는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4세대 피임약이거든요. 근데 그 피임약 자체가, 드로스피레논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뇨제에서 뽑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종이 좀 덜해요.
다른 피임약들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MS 때는 되게 붓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도 좀 덜하고, 얘는 시중에 약국에서 파는 피임약하고 다르게 24알에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 약하고 4알에 호르몬 성분이 안 들어있는 약, 그래서 24 플러스 4거든요. 일종의 위약 같은 거군요. 그렇죠. 위약이 들어있고 약국에서 파는 거는 21일짜리인데 우리는 24일 동안 그러니까 먹는 거죠. 휴약기가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애들을 조금 더 길게 억제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약들이 그 PMS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야즈가 효과가 있는 거는 이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좀 막아줌으로써 네, 안정화를 시켜줘서 그것 때문에 PMS가 유발되는 걸 막아준다. 그 이외에도 이제 또 언급을 하는 것들이 뭐 감마 리놀렌산 같은 영양제도 있고 프리페민인가요? 네, 생약 성분의 맞아요. 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외래에서 직접 좀 안내를 드리거나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의사들이 생약성분 약이 약간 사짜 같아가지고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을 의사들이 이제 대놓고 사실은 추천하는 게, 저는 비타민 D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먹어라 하는 거는 비타민 D는 뭐 여성 생식 건강에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폐경 여성까지 다 좋으니까. 근데 프리페민은 사실은 일본이나 유럽에선 연구가 좀 많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유럽이나 뭐 이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도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호르몬을 쓰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도 의사들이 조금 더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연구가 좀 많이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호르몬을 쓰면 안 되는 환자분들도 드물지 않게는 있습니다. 이제 뭐 유방암이 젊은 나이에 생겼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호르몬을 쓰기도 힘들고, 또는 이제 피임약을 먹었을 때 난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하다, 뭐 이게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일상생활 할 수 없을 만큼 뭐 토한다든지 아니면 에스트로겐을 복용했을 때 속이 좀 쓰리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또 위식도 역류 같은 게 너무 심해서 나는 피임약 호르몬을 못 먹는다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프리페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있죠. 달맞이씨, 뭐 달맞이꽃 종자유, 감마리놀렌산이 그런 애들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교과서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꼭 뭐 추천한다고 하려면 대규모 연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거기에 있어서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자궁 내 장치들 있잖아요. 미레나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는 있냐, 뭐 이렇게 좀 해볼 수도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자궁 내 장치를 시술하는 게 PMS를 개선할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자궁 내 호르몬 피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들어서 착상을 방해하는 거지, 얘들이 어떤 피임약처럼 전신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거나 뭐 난소의 호르몬을 억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진 않거든요. PMS 조절용으로는 자궁 내 호르몬 피임 장치는 권고가 되고 있진 않고요. 오히려 미레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환자들이 처음에 삽입했을 때 약간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울증 뭐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잘 모니터링 하면서 장치를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할 정도여가지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PMS의 기전 자체 컨셉이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호르몬 변화를 어떻게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PMS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래 목적대로 피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지 뭐 부가적으로 PMS 개선 이런 부분들은 노려볼 수는 없는 거군요. PMS가 이제 저희 사이에 좀 걸쳐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아마 산부인과에서도 엄청 많이 얘기들이 나올 거고 저희도 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병인데, 산부인과 진료를 좀 우선적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정신과에 좀 가봐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이 좀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의 초대를 이제 받고 혼자
이제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요즘 외래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로 많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그래도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 벽이 좀 낮아져서 환자들이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조금 치료하고 병원에 가는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아예 모르는 선생님들도 아니고 친한 선생님들 아니고 아예 모르는 선생님 병원에 가서 우리 개원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전혀 저를 모르는 제3자한테 이렇게 환기한다 그러죠. 벤틸레이션 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정신과 선생님이 힘드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걸 하면서 와 이래서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구나. 진짜 약간 아픈 거 치료받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PMS로 오시는 분들이 신체적인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임약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적극적으로 보내서 정신건강의학과 갔다가 저한테 오세요 라고 해서 다시 환자한테 정신건강의학과 갔더니 어땠어요? 하고 다시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이런 생리전 증후군이 있는 그 기간에 만약에 내가 봤을 때 기분장애가 좀 심하다. 남자친구한테 유난히 짜증을 내가 내고 있더라.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 PMS마다 이 이별 위기다. 이러다가 내가 헤어질 것 같아서 병원에 왔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사실 그런 분들은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내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이제 항우울제 중에 이제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예. 그 약을 처방받아서 좀 먹어봐라 그 말씀을 드리면 약간 자기가 우울증 환자가 된 것처럼 내가 지금 정신과 가라고?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시는데 PMS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매일 먹을 필요가 없고 그런 기분 장애가 딱 생기는 그 시기에 사실 약 매일 먹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때만 짧게 쓰는 것도 교과서에는 괜찮다. 왜냐면 오히려 이거는 뭐 서서히 끊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교과서를 그래도 다른 채널에 오니까 공부를 조금 해봤더니 3일 정도만 복용을 해도 환자들이 맞습니다. 기분이 확 나아졌다라는 보고들이 논문에는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 복용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게 단기적으로라도 보통 PMS를 저희가 진단할 때 이제 2사이클 이상의 생리 주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한 2-3사이클 정도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하고 협진을 저희랑 해서 한 2-3사이클 정도 약을 써보고 이게 좋아지네 하면은 저는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좋죠. 다행히 제 환자분들은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셔서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짜 많이 보내거든요. 환자들이 너무 좋아져서 오세요. 심지어 저한테 정신과 가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너무 또 감사한 말씀까지. 아니 왜냐면 교과서에 네. 그 퍼스트 라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제일 먼저 선택하는. 그렇죠. 제일 먼저 선택하는 첫 번째 라인에 아까 말씀드린 야즈 그 피임약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 대도 안 하게 운동 이런 게 있어요. 운동. 그 진짜 교과서가 웃긴 게 생리통도 운동하면 좋아진다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생리 안 해본 사람이 쓴 거다. 이거는 생리하면서 뭐 운동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운동과 명상, 뭐 메디테이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번째 사이클릭하게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항우울제 복용. 네, 항우울제 복용하는 거를 꼭 시도해봐라 라고 돼 있고 매일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기간을 보고 드시는 것도 좋다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저에 우울증이나 약간 불안장애 같은 게 깔려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PMS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기저질환이 없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갑상선 저희 쪽은 갑상선이랑 너무 연관이 많아서 선생님과도 뭐 갑상선이랑 연관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상선 쪽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은 너무 이게 심하면 한번 보라 돼 있고 기저에 불안이나 우울장애가 있는 분들이 생리하기 전에 그 시기에 확 심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나는 평소에도 그냥 계속 우울했었으니까 이때 더 우울해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는 제대로 말씀 못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보다 검사를 하실 거니까 저는 그 기저에 있는 불안이나 우울장애가 있는 분들도 얻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사실은 주기적으로
항우울제를 드시는 것보다 쭉 항우울제를 드시면 오히려 그거 자체도 치료가 되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많아요.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우울하다가 그때가 되면은 더 우울하다. 딱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그 폐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폐경이 되면 기분이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에스트로겐이 막 분비되다 뚝 떨어지니까. 근데 그것도 원래 우울증인지 아니면 폐경이 돼서 우울증인지 이걸 꼭 감별을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산부인과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항우울제를 또 장기 처방이 안 되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말고는. 저는 정신과 협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현대사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한번 보는 게.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딱 사이클릭하게 그 시기만 먹어도 된다는 거를 잘 모르시고 부담감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PMS의 특징이 생리 터지면 확 좋아져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빵 터져야 좋아진다. 그래서 뭔가 이게 나쁜 게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쫙 바뀌는 때가 이제 생리하고 나면 이제 얘들이 다 바닥을 쫙 치니까 또 평온해졌다가 이제 업다운이 막 있으면 같이 막 업다운이 됐다가 실제로 어제 제 환자분 한 분도 PMS가 되게 심한 분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지금이 시험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중간고사 기간 겹치다 보니까 PMS와 함께 내가 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내 식욕도 통제를 못하는 나는 진짜 한심한 인간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막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늘 호르몬의 노예예요. 그래서 생리할 때는 생리해서 애 낳고 나면 또 애 낳고 나서 뭐 이렇게 여자들은 호르몬 업다운이 있어서 뭐 평생 이렇게 다 똑같다. 모든 여자들은 다 이걸 좀 겪는 편이니까 혼자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긴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문의 만나기 얼마나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환자들 되게 많이 좋아져서 오시니까 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 와서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있어요. 사주한 적도 없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PMS에 대해서 홍혜리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저희가 듣고 싶었던 대답도 대답이지만 정말 이것들을 명쾌하고 굉장히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아마 구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귀한 게스트를 모셨으니 한 편에서 끝낼 수 없어서 저희는 다음 편에 또 재밌는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